19번이잖아요 지금 프로젝트가. 자, 더블 클릭해갖고 이제 얘를 불러요. 그 34번에 거북선이라고 있죠. 자, 거북선 얘를 폴더를 채로 부르면 안 되고요. 우선 제가 부르라고 하는 것만 먼저 불러요. 자,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터틀십은 일단 제외시키고 백그라운드하고 나머지 것들 있죠. 전부 다 얘네를 불러오세요. 터틀십은 제외하고. 자, 터틀십은 왜 그러냐면 터틀십은 그 시퀀스로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임포트를 좀 이따 할 거고요. 얘네만 일단 다 불러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자면 이 거북선을 3D 맥스나 마야 이런 데서 만든 건데, 거기서 만들면 단점이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네아 4D로 만들게 되면은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시네아 4D는 그 파일 채로. 그러니까 나중에 작업하실 때는 시네아 4D 이런 걸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봐갖고 포트폴리오 할 때 좀 시간 나오면 제가 시네아 4D 잠깐 하려고 해요. 여기 과정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시네아 4D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은근히 또 제가 그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영상 배우러 왔다가 3D 마음에 들어갖고 뭐 인테리어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D도 이제 하다 보면 좀 재밌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얘를 임포트 시켜가지고 부르신 다음에 또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터틀십 있죠. 터틀십 있는데 들어가서 얘를 이제 시퀀스로 불러요. 자, 보시면은 이제 거북선 모양이 적지 않게 있죠. 449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0번 선택하고 임포트 눌러줘요. 자,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한 발 앞서가지고 여기다가 임포트 옵션 크리에이트 컴포지션 하면은 컴포지션 두 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 이거 선택하고 임포트만 눌러요.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시퀀스하고 일반의 차이점. 자, 보시면은 시퀀스로 부른 거는요, 이미지가 여러 개 겹쳐되는 형태 있죠. 움짤 같은 느낌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불러주는 게 이제 시퀀스예요. 자, 프리미어에서 이제 장면 단위가 시퀀스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얘네들을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불러줄 때 시퀀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시퀀스로 이제 부르는 경우인데, 이거 보시다시피 얘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분할하는 것보다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냥 시네아 4D 작업한 걸 불러오면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시네아 4D 작업한 걸로 그 저희가 학습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 봐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지금은 이미지 다 불러와서 이렇게 따로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어디를 선택하냐면은, 자, 백그라운드 mp4 있죠? 이거 선택하시고 컴프에 넣어주세요. 자, 컴프를 만드는 거는 마우스 우클릭하고 컴프를 선택을 하던가요, 아니면 이 오브젝트 있죠? 오브젝트를 이 new 컴포지션에다가 넣어도 만들어줘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16:9 비례를 저는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좀 영상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4:3 비율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영화 확장팩 같은 거 보면 4:3 비율로 하는데, 저는 화면에서 검정색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 꽉 차서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4:3 비율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간혹가다 학생들한테도 나와요, 포트폴리오 할 때. 그러니까 한 열 몇 분이 포트폴리오 한다고 치면 한두 분은 4:3 비율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남들보다 좀 튀는 건 좋은데 튀는 게 좋은 방향으로 튀어야지 그냥 당식만 튀어버리면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그 원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포트폴리오 하실 때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제 저장을 해주시는데, 그 19번은 뭐라고 저장하시냐면은 시퀀스라고 저장을 해주세요. 자, 시퀀스가 얘 말고도 한두 개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북선 하고 나서 내일은 또 다른 시퀀스를 할 테니까 시퀀스 저장해 놓고 이제 내일도 또 여기서 열어가지고 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거북선 있죠.
지금 상태에서 거북선을 내려줘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터틀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퀀스 있잖아요. PNG 시퀀스. 얘를 컨트롤 슬러시 눌러서 이제 내려주면 얘 이제 실행시키면요. 이렇게 나오죠. 자, 딱 보니까 이제 입에서 불인가 뭔가가 이제 나가게 생겼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 불이 나갈 때 화면을 흔들리는 기법 있죠. 그걸 써줘야 되거든요. 일단 불을 만들어서 나와야 되고 수증기가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거북선은 아무래도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얘를 포지션을 여기 딱 붙이는 게 낫겠죠. 자, P 눌러가지고 터틀 있죠. P 누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여기에 이제 딱 붙어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아무래도 이게 낫죠. 화면이 이렇게 띄워놓는 거 보면 누가 봐도 가짜인 줄 아니까. 자,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있죠. 그것도 이제 결국은 3D로 만들어서 렌더링 한 거예요. 보시면 물이 살짝 약간 가짜 느낌이 좀 나죠. 보시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이 산이나 이런 것들도 뿌옇게 처리를 해준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얼굴 있는 데서 그 김이 나와야 되니까 코 있는 데서 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어디냐면은 스모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스모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컨트롤 슬러시 눌러서 내려요. 내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디다 두냐면 이 콧구멍 있는 데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갖다 놔요. 자, 이렇게 콧구멍 있는 데 갖다 놓고 얘를 드래그해서 자, 로테이트 있죠. 로테이트로 얘를 이 방향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코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끔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얘가 보면은 한쪽 방향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복사를 시켜가지고 반대편도 나가게 해줘야 돼. 자, 어떻게 하냐면은 얘 있죠. 스모크 무브를 얘를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요. 이 복사한 거 있죠. 복사한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레이어에서 트랜스폼 있죠. 이쪽 가갖고 그 플립 호리즌탈로 바꿔줘요. 얘를. 아, 플립 버티컬 해야 되겠구만. 아, 플립 버티컬 하지 말고 이게 제일 나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로테이트 있죠. 스모크 무브 선택하고 로테이트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41도 해줘요. 쟤하고 반대로 해주면 돼.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바꿨던 게 41도였거든요. 얘를 마이너스 41도로 해주면은 반전돼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위치를 여기다 맞춰 놓는데 가만 보면은 얘가 밑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각도를 맞추고 나서는 여기 거북선 있죠. 거북선을 얘네들 중간에 놓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북선을 중간에 놓을 게 아니고 이 스모크 있죠. 스모크를 여기 거북선 밑에 놓으면 돼. 마이너스 41도 해준 거 있죠. 그러면 얘가 이 단계에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콧김 나오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북선이 그 오른쪽 말고 왼쪽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이어가. 저 뒤 연기 레이어 변경 어떻게 아, 이거요? 그냥 드래그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위에 있었잖아요. 단축키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얘 선택하고요. 컨트롤 대괄호 왼쪽 눌러주시면 한 단계씩 내려와요. 컨트롤 대괄호 왼쪽 누르면 한 단계씩 내려와요. 그냥 단축키를 쓰세요. 저 손으로 하다가는 잘못 눌러갖고 딴 데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단축키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이 여기서 레이어 변경하실 때 단축키 쓰시는 게 제일 나아요. 말씀드리지만 제일 위로 올리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오른쪽이고요. 제일 밑으로 내리는 건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왼쪽. 자, 포토샵하고 똑같아요. 단축키. 자, 그래서 이렇게 김이 나오다가 보시면은 이제 얘가 또 어떻게 되냐면은 또 잠깐 멈췄다가 또 나오다가 이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한번 나왔죠. 그리고 워밍업 하는 거잖아. 얘가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은 그 3초 있죠. 3초 되기 전에 2초 있잖아요. 2초 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각각 얘네들을 한 번씩 복사하는 거예요. 또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거 선택하고요. 컨트롤 D 누르면 복사됐죠. 여기 위에 거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인디케이터가 2초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자, 거기를 이제 시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대괄호 왼쪽 눌러줘요.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2초로 가리켜 놓고 대괄호 왼쪽 누르면 인아웃 설정에서 인이 2초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스모크 있죠. 백그라운드 위에 있는 스모크 있죠. 얘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하시고, 자, 얘도 똑같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대괄호 왼쪽을 눌러줘요.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콧김 한번 쌌다가 또 콧김 또 나오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만약에 좀 더 부드러운 편집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각각 끝나는 부분에 오파시티 주면 좋거든요. 시작하는 부분이랑. 근데 이제 그냥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냥 디테일하게 편집하려고 하면 그런 걸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해. 자, 입을 열기 시작하는 이 순간이 있거든요. 자, 입을 올리고서 입을 열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4초부터 해. 4초. 자, 4초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그 어디 영역도 선택하시지 말고 얘를 마커를 찍을게요. 자, 마커를 찍어놔야 돼. 그래야 이따 작업할 때 편하니까. 자, 이쪽에 레이어 있는 것들 있죠. 그 아무것도 선택하시지 말고 마커를 여기서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파이어 스타트라고 해주세요. 자, 파이어 스타트.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초로 가냐면은 입을 벌리잖아. 입을 벌리고 입을 닫는 순간이 있어요. 계속 불이 나가야 돼.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 닫는 순간이 끝나는 게 어디냐면은 11초 15프레임이에요. 자, 11초 15프레임 이동하시고 거기도 이제 마커를 찍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자, 마커 찍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파이어 엔드라고 이제 설정을 시켜줘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작업할 때 있잖아. 얘를 클릭하고 이동을 시켜주면 편한데 에펙의 그 마커는 프리미어 마커처럼 편하지는 않아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클릭한 다음에 고트 마커 타임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긴 해도 저렇게 표시를 해놓는 게 그냥 하시는 것보다 편해요. 왜냐면 나중에 숫자 찾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마커를 찍었으면은 이제 어떤 걸 해주냐면요. 일단 여기 이 부분 있죠. 파이어 스타트 있는데 가서, 자, 키프레임을 이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마커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4초 있죠. 이동하시고, 아, 이게 낫겠다. 그냥 Alt Shift J 눌러요. 그런 다음에 4점 눌러줘요. Alt Shift J 누르고 4점. 이게 낫겠다. 그냥 가리키고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플레임.muve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플레임.move. 얘 선택 한번 해보실까요? 자, 플레임.muve를 선택하고 컨트롤 슬러시에서 이제 내려놓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얘가 보시다시피 시커먼 데서 불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빛이나 성광 같은 거는 시커먼 데서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빛을 만들었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건 어떤 거예요? 검정색이 필요 없겠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단 여기 4초 있는 데서 얘를 시작을 먼저 시키고요. 자, 4초 있는 데서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인 설정을 여기서 하면 되죠. 자, 4초로 인디케이터 갖다 놓고 대괄호 왼쪽 해놔요. 대괄호 왼쪽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로테이트 시켜요. 자, R키 눌러가지고 로테이션을 몇 도를 주냐면요. 자, 마이너스 90도 주세요. 마이너스 90도 주시면 얘가 이렇게 쓰잖아요. 자, 얘 쓰게끔 해놓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여기 입 있는 데서 이 불 발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얘를 스케일을 살짝 줄여야 돼.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은 얘가 이 거북선 높이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자, 이거를 로테이트 마이너스 90도로 세운 다음에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딱 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짝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요, 얘를. 네, 이거 다 세우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검정색 없애는 거. 자, 어떤 거냐면 X 트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없애줘요. 얘기하지만 검정색을 없애주는 키는 X 트랙이라는 키인데, 자, 말 그대로 이제 키에 있기 때문에 키잉에 있어요. 그래갖고 얘 선택하고 이펙트에서 키잉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 가시면 X 트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걔를 선택을 하시고, 자, X 트랙을 선택해서 여기다 넣죠. 플레인 무브. 이펙트에서 키잉의 X 트랙.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넣은 다음에, 자, 어디를 손을 대냐면은 블랙 포인트를 한 30 정도 주시면 얘가 없어져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자, 그래서 얘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불로 쓰면 돼요. 불로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불을 좀 제대로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상태가 언제냐면요, 지금 상태에서 5초 6프레임이거든요 5초 6프레임이야.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불 있는 데에서 좀 더 올라가 있죠? 자, 그래서 포지션을 살짝 조정해요. P 눌러가지고 포지션을 여기다 맞춘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여기에서 이제 마스크를 씌워버려요. 마스크를. 자, 이렇게 포지션을 맞춘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자, 펜툴이 있죠. 펜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는 직각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이쪽 부분은 직각 그리고, 자, 요렇게 비스듬히 그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직각으로 각이 져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마스크에 얘네들 패더 값이 있잖아요. 패더 값 있죠? 패더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 그려 놓은 다음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저희가 했던 게 5초 몇 프레임이에요? 자, 5초에 맞출게요. 5초로 맞추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M키 누르고 F키 누르면 마스크 패너 나오죠? 자, M키 한번 누르세요. M키 누르면 마스크 패스 나와요. 패스 여기서 키프레임 찍어요. 바로 5초 있는 데서 키프레임 찍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상태에서 F 누르면 패더 나오죠? 자, 마스크 패더 나오게 한 다음에 마스크 패더 값을 30을 줄게. 더 줄까? 자, 60으로 줄게. 60 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씩 이동을 한 다음에 마스크 값을 조정을 해준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 지금 패스 찍었죠? 패스 찍었잖아. 패스 찍었으니까 U 눌러보세요. 지금 5초 있는 데서 우리 패스 찍었죠? 마스크 패스 찍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마스크 패스 모양이 바뀌면은 불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엔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그 머리에 총 맞아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 영화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총을 맞는 순간에 고개를 숙여버려. 자 보세요. 저 이렇게 있지.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래 버리는 거야. 이래 버리고 마스크를 씌워버리니까 머리가 터지는 느낌이 나는 거야. 거기다 합성하니까. 그러니까 얘 역시도 이제 패스를 움직이게 해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봐보세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왼쪽 화살표 누르면 10프레임 전으로 가요. 눌러보세요. 맞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왼쪽 화살표 누르면 10프레임 전으로 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패스 키프레임 찍었죠. 얘를 만져주는 거야. 이렇게 이상하지 않게 만져줘요. 근데 만지는데 뭐가 중점이 돼야 되냐면 여기 있지.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얘가 나가게 만들어줘야죠.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줘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불이 나가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화면이 이상하지 않게끔 있죠. 얘를 설정을 하는데 자꾸 각이 져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 패스잖아. 패스니까 펜 툴로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은 펜 툴을 갖다 대고서 얘를 선택해 갖고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자 펜 툴로 찍어 가지고 만드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나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지금 패스 영역 이렇게 또 손을 댔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왼쪽 눌러서 대괄호 왼쪽이 아니지. 왼쪽 화살표 눌러가지고 얘가 불이 나가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자 시작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있지. 자 여기 잠깐 봐보세요. 시작점은 이렇게 해야 돼. 설정을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있는 데서 튀어나오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작점이 좀 약간 까다롭긴 한데요. 이 점들 모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시작점. 그래야지 얘가 나중에 발사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세요. 시작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얘를 옮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불이 나가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디테일하게 또 손을 봐주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불이 나가는 느낌 있죠.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패스로 있잖아요. 얘가 불이 나가는 것처럼 우선 만들어 주세요. 얘를. 자 이렇게 되도록이면 직각으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벗어나지 마세요. 뭐냐면은 이 동그라미 나가는 데 있잖아요. 이쪽 여기는 뒤로 나가지 말고 여기는 꼭 맞춰요. 무조건. 그래야지 기준이 생기니까 이쪽은 벗어나지 마세요.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나가는 것처럼 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아마 이제 이 지점에서 불 나가는 건 거의 끝날 거예요. 얘 상태가. 자, 이렇게 이제 불 나가는 형태로 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